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은 또 신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S&P가 조금 시장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들었고요. 실제로 테슬라가 좀 약했죠. 그러니까 아마 S&P가 더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파월의장만 주목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파월의장뿐만이 아니고 테슬라 사장님도 우리가 좀 잘 보고 있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의 요즘 금융시장에서 파월의장님 급으로 그 막강한 권력을 그죠? 막강한 말빨을 자랑하는 게 그 테슬라 사장님이니까 테슬라 사장님 입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그 나스닥을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던 테슬라가 잠깐 멈추면서 나스닥은 조금 주춤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랠리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보셔야 될 게 계속 상승 종목 수가 모자라긴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제 안에 구성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렸죠. 특정 지표들 두 가지 겹쳐서 보여드리면서요. 네. 어쨌든 그런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은 계속 높이고 있지만 이 고점 높이는 타이밍과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어제까지 이렇게 이제 FOMC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부터 시작된 건데 회의 이틀 진행하거든요. 어젯밤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 뭐 내일 FOMC 회의 이후에도 계속 고점을 높이겠다라는 FOMC 회의를 핑계로 오히려 고점을 더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지 싶습니다. 당장 뭐 내일 밤에 멈추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내일 밤에도 일단 고점은 뭐 당연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딱히 뭐 생각을 바꾸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주식시장이 좀 이번엔 좀 너무 많이 해먹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직전까지 진짜 저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일단 아무튼 뭐 지켜는 보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뭐 어떤 뭐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제 보다가 멈추면은 들어가고 확인되면 움직이면 되긴 되는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FOMC 회의 직전쯤 되면 시장이 좀 움직임을 멈추고 거기서 방향을 결정하겠지라는 생각을 보통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일단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거. 어젯밤에도 안 멈췄으니까 FOMC 회의라는 재료를 뭐 금리라는 재료, 뭐 테이퍼링이라는 재료를 활용해 갖고 한 번 더 뽕을 뽑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최소한 내일 정도까지요. 최소 내일 정도까지. 일단 뭐 그런 생각 정도. 또 그리고 내일 잘하면 급등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일단 뭐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거죠. 약간의 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주식시장이 뭐 뽕을 뽑아보겠다, 오버슈팅 하겠다, 아무 상관없죠.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오버슈팅 왠지 나올 듯한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살짝 좀 말씀을 드려봤고 어젯밤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깁실적 호조 모멘텀은 아주 그냥 뭐 계속 써먹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이건 이제 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고 어젯밤에 이제 제가 영상 녹화하고 나서 영상 녹화할 때쯤인가 그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사장이 트위터에다 또 한마디 해갖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좀 출렁했었고 그래서 장 초반에 나스닥이 좀 약하게 출발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허츠와 아직 계약을 안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장 초반에 아니 철렁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간 이게 뭐 잠깐 철렁한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추세가 죽네 아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테슬라는 아직도 강한 거예요. 이제 워낙 하루에 10%씩 이런 대형주가 하루에 10%씩 올라가니까 다음날 쉬어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며칠 더 연속으로 쉬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는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거 뭐 하루 3% 떨어졌다고 여기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얘가 뭐 FOMC를 재료로 해서 더 슈팅을 줄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을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정말 아찔한 위치까지 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한다라는 거. 나스닥 지수를 얘 혼자 다 끌고 올라갔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테슬라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드릴 만한 건 없고 하여튼 뭐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S&P 약간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기울기가 특정한 이벤트를 앞두고 더욱 가팔라졌고요. 나스닥도 보시면 상승 기울기가 뭐 자꾸자꾸 가팔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수는 어쨌든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변동성 지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죠? 변동성 지수들은 일단은 뭐 어딘가에서 일단 버티고 있다는 거. 물론 S&P 빅스 요거는 이 빅스는 얘는 뭐 일단 버티는 모습은 아니죠. 어젯밤에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일단 얘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그죠?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박스권이잖아요. 아래쪽에 지지력 있고 위쪽에 저항 있으니까 박스권 아닙니까? 그죠? 박스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어쨌든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일단 뭐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 모색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UVXY는 어젯밤에도 죽이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죽이니까 이런 거 함부로 지금 어쨌든 심증은 있는데, FOMC가 있으니까 이제 변동성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심증은 좋은데 아무튼 아직까지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물증이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나스닥 변동성은 이제 어젯밤에도 보합 딱 마감했으니까 나스닥 변동성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스닥 변동성이 오르는 거에 거의 한 지분의 80%를 차지한 건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 덕분에 나스닥 변동성이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뭐 아직까지 특별히 뭐 대세가 뭐 달라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지금의 상승이 좀 미심쩍긴 한 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일단 상승 마감, 전일 양봉을 다 일단은 거의 다 되돌렸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방향성 탐색 중이죠. 그리고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쉬어가야 되고,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쉬어가야 되고, 아직까지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다만 이제 양봉 튀어나왔으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약세가 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어젯밤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오늘 밤 FOMC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FOMC, 그죠. 오늘 밤에 하고 나서 내일 이제 한국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FOMC 회의는 사실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에요. 목요일 새벽 2시, 목요일 새벽 2시인가 새벽 3시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에는 FOMC 회의가 반영이 되고, 한국 주식시장에는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은 FOMC 회의 하루 전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어제 참 옐런이 이런 이야기 하긴 했더라고요. 이거 뭐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뭐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기사들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사실 한국 주식 시장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이런저런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긴 할 건데요.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거르셔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거나 기사를 볼 때 여기 뭐 다양한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사가 수천 수백 진짜 수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잘 봐야 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숫자를 이야기해주는 기사면 믿으면 됩니다. 제조업 PMI가 얼마고 제조업 지표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고 이런 거는 믿어도 돼요. 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기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는 순전히 의견이란 말이죠. 순전히 의견. 그것도 뭐 어떤 뭐 대단한 사람, 파월 의장, 뭐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급이 아니고 순 핫바리들. 물론 핫바리는 아닐 겁니다. 투자업계에서 나름 짬 좀 많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긴 할 텐데,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짜 버려야 될 이런 기사입니다. 순전히 의견만 써 있는 거. 물론 뭐 근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근거가 어쩌고저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시라라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견이면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판단은 어쨌든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뭘 보면 될까요?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 보자. 어떻게 검증하면 될까요? 위안화 보면 되죠. 위안화 보면 됩니다. 위안화 한 번만 보면은 저 기사가 맞는지 아닌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한 개도 소용없다라는 거. 이런 거 한 개도 소용없고, 만약에 저그들이 진짜 중국 주식시장 좋고 중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게 환율이 이렇지가 않을 거라고요. 환율이 장대 연봉이 나오고 나서 연속적으로 더 나와서 여기 저점을 깼겠죠. 지금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가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온오프 스위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거가 붕괴가 되고 아래쪽으로 더 가야 위안화 강세가 여기서 더 나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중국 주식시장에 뭐 중국에 투자해서 먹을 만한 건덕지가 생길 거예요. 이거 깨지 않고 여기를 버티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중국의 전망이 좋아진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근데 왜 이게 약간 언더슈팅으로 보이고 지금 오히려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사는 전혀 믿을 게 없다라는 거.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얘가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갖다 대도 야 돈이 안 움직이는데 한마디면 사실 그냥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증거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의견, 물론 의견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기사에 나오는 의견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받아들여야 되냐? 예를 들면 이 정도 급 되는 사람들, 옐런 의장, 옐런 의장이 아니죠. 옐런 재무장관, 뭐 파월 의장, 뭐 바이든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한국은행장 누구죠? 이주열 총재.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의견이나 이야기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의견이나 이야기는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존중해주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특히나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겉으로는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우리는 뭐 오직 경제 지표만 보고 객관적으로 뭐 경제 정책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 요즘에 보면 그런 걸 좀 느껴요. 과거에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듯한 모습들이 좀 요즘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속 내용도 좀 자세히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부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옐런 계속되는 물가 상승 우려의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 사람의 의견인데 이런 건 좀 받아들여 주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일시적이라고 했는지 올해 내내 그죠? 그럼 일시적이 아닌 거죠 최소한. 그리고 재무장관이니까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계속 이제 재정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펴고 싶어 하는 게 옐런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된다, 심각하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정책하고 그게 자기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파월 의장도 똑같죠. 옐런뿐만 아니라 파월도 똑같죠. 자기가 작년 3월에 돈 엄청나게 풀어서 금융시장을 구해냈는데 그때 풀어놓은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물어보면 파월 의장은 자기 양적 완화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죠. 재정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 정책을 하는 돈은 누가 대줬는데요, 그죠? 파월 의장이 대주지 않았습니까? 또 달러 찍어서요. 그러니까 좀 파월 의장도 파월 의장도 인플레를 인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범주의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인플레를 인정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인플레가 심각하다, 문제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자기의 과거의 정책들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그죠. 투자자들한테 우려를 줘갖고 진짜 지금 이 엄청난 버블이 한 번에 확 꺼져버릴 수도 있고 시장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장이 죽는 걸 파월의장도 어쨌든 바라지는 않을 거니까 중앙은행장이 금융위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 물론 파월과 옐런의 의견 이런 의견은 잘 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좀 밑바탕이나 배경도 좀 이해하면서 적당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기사를 볼 때는 심리적인 것보다도 숫자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에만.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뭐 감정적인 걸 좀 배제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숫자만 보자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 이제 한국 시장 이야기하려고 밑밥 깐 것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지금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 개장한 지 거의 1시간이 되어 가긴 하는데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아침에 투자 심리가 좋았을 수밖에 없는 날이긴 했어요. 제가 뭐 오늘 오른다 내린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오늘 아침 분위기, 오늘 아침 9시 전에, 개장 전에 분위기가 어땠을까라는 걸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주식을 사야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왜냐? 어제 일단 원웨이 상승 보여줬거든요. 어제 엄청나게 강한 걸 봤어요. 어제 콜옵션이 막 뭐 장중에 뭐 100% 넘게 터지고 풋옵션들이 반토막 나고 박살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틀 동안 선물 한 2조 원 가까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 야, 굉장하다, 굉장하다. 이거 이 정도면은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조정은 끝났다. 아, 이 주식 사야겠다. 더군다나 여기 장대음봉 여기 해갖고 아, 이렇게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어지니까 아, 이거 어제 원웨이 상승장 나왔으니까 이건 오늘 매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어젯밤에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국이 또 신고가를 갔어요. FOMC를 앞두고도 신고가를 갔어요. 그럼 아침에 생각이 어떻겠냐고요. 오늘 무조건 눌림시 주식 매수다. 아, 오늘 주식 사면 대박이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철저히 제 경험과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흘려 들으시면 되긴 되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근데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에 정말 심리가 중요한데요. 이때 그죠? 11월 1일 날 이상하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칭찬을 해주시고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더니 다음날 장대 양봉을 맞았고 장대 양봉을 맞고 나서 분위기 또 침울해져가고 또 다시 사람들이 차분해지니까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 생각에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환호 이런 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일단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물론 마감까지 이러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계속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아직까지 뭐 변동성이 확 확대되고 그런 게 아니고, 비교적 좀 좁은 범위 내에서 막 힘싸움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그 심리가 확 좋아졌다, 확 안 좋아졌다,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완전 반대로 이렇게 막 확확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좀 제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쳐다봐야 된다는 거, 그죠? 그, 일일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일일비 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무튼 남들이 일일비 하는 거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투자의 어떤 지표로서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팍슨의 선물 옵션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죠? 흔히 말해서 콜레발, 풋레발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뭐 어떤 뭐 정식 표현은 아닌데요. 콜 터질 거다, 내일 폭등할 거다 이런 게 콜레발이고 반대로 폭락할 거다 이런 게 풋레발인데 그죠? 콜레발, 풋레발 이런 거 그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음날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뭐 간단한 팁 같은 건데 근데 어쨌든 별로 굳이 팍스넷 이런 데 들어가 갖고 열심히 그런 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직접 일일비 하지는 말자라는 거.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감정 휩싸이면 안 보이니까 절대 좀 감정에 빠지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약간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일단 400 테스트 한 번 했죠. 아래쪽에서 400 붕괴시키고 나서 400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400 저항을 테스트하는 게 한 번 있었어요. 한 번만에 깨기 뭐 했나 보죠. 두 번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확인하는 과정이고 여기서도 못 올라가면 이제 아래쪽으로 강화가 되겠죠. 가야 될 때 못 가면 반대쪽으로 터지죠. 일단 이렇게 해놨어서 미국이 좋게까지 했는데 400 넘지 못하면은 일단 안 좋을 겁니다. 그죠? 400 한 번 테스트 했고 한 번 테스트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테스트를 결과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 부분에서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물량 추가하시는데 웬만한 물량 추가도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지르셨다. 이 부근에서 한번 지르셨다. 그러신 분들은 자꾸 여기서 똑같은 가격에서 물량 추가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맨날 똑같죠. 맨날 똑같은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가만히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스권 탈피하면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저는 뭐 일단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죠. 74원 넘어서기만 하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있고 21선하고 일단 만났네요, 드디어. 뭐 이런 모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아무튼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선물 400을 두 번째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딱히 뭐 포지션에 변화 줄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네요. 그죠? 예, 오늘 대부분 심리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때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